장기적으로는 ESS 시장을 봤을 때는 리튬이온 기업이 가장 수혜 강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혜가 되고 ESS도 같이 수혜가 되는 기업을 좀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튬이온 기업이 가장 핵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액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 테슬라 주가 강세 이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ESS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뭐 있어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고 최근에 삼성 SDI 관련해서도 ESS 뭐 배터리 공급한다 뭐 이런 일부 소식도 들려오곤 있는데 이 ESS 산업의 어떤 성장 이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좀 투자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SS 쪽이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엮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데이터 센터가 그 급증을 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그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테슬라가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전기차 뭐 출하량 생산량이 컨센 상회한 것도 있지만은 그 메가팩 그 ESS 설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4GWh였는데 2분기 때 9.4GWh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 이로 인해서 ESS 산업의 그 성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실제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진이. 그리고 특히 이제 AI 가속화가 차세대 그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증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관련 전기 생성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사업 중에 메가팩 사업이 연은 200에서 300% 성장 중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상하이와 미국 공장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 메가팩 그 사업이 총 그 80GW씩 그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8년도 되게 되면은 거의 24년도 테슬라 전체 매출과 맞먹는 매출이 메가팩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게 금액이 119조예요. 이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석이 있고, 그리고 24년도에 그 테슬라의 그 그로스핏이 이제 23조 정도였는데 2배는 아닌데 그 2배라고 나와 있네요. 그때 34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그 연도별 그 테슬라 에너지 연도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2022년도 2분기 때는 1.13기가와트 시가 나왔고, 그리고 23년도 작년이죠. 3.65 기가와트시였고, 이번에 9.4니까 이 9.4가 1년 대비 258%, 그리고 8%, 2년 대비 832% 증가 나왔던 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그 대형 ESS 설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5% 증가 났다 그러고요. 그 전월 대비해서도 7% 증가. 그래서 이제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설치량이 2.9GW였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간으로도 그 올해 설치량이 전년 대비해서 128%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장이 완전 크지 않다 보니까 성장률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거 내용에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이 물론 있죠. 이게 지금 메가팩 사업과 파월에 대한 수요 증감률과 이제 수요 예상 그 수요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테슬라가 이런 그 메가팩 사업에서 주로 쓰는 배터리가 CATL과 비아디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어요, 문제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26년부터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관세가 25%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보다 수입하는 배터리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들의 그 가격 경쟁력이 이제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북미에서 그 생산되는 그 K배터리가 수혜가 될 것인데, 그게 양산되는 시점들이 대략 26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센트적인 부분이 큰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막 그 수주를 막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미리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주로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여기 그 루팡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외신을 번역한 거를 보면은 그 테슬라가 호주에서 이렇게 2억 5,600만 달러의 새로운 메가팩 계약을 확보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슬라가 요런 대규모의 메가팩 계약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메가팩 모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 외신 번역 뉴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1단계가 500메가와트시가 되고 배터리가 이제 1.5기가와트시가 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앞으로 테슬라가 메가팩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런 계약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럼 이런 물량들이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K 배터리 쪽으로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 그 인터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ESS 쪽을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 SDI가 그 넥스트라 에너지로부터 6.3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ESS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고, 여기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 SDI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1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이 물량은 국내 기업 중에서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물량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그 배터리 박스 그 SBB라고 해서 1.5 이거 내놓았는데, 요게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 박스, 그 삼성 배터리 박스죠. 박스 안에 그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가 다 들어간 그 상태로 화재 안전성을 가진 그런 형태의 배터리 박스가 되는 것이고, 요게 그 미의 넥스트라 에너지사와 그 ESS 장급 공급권이 이제 여러 건으로 프로젝트 나눠서 그냥 계약을 체결될 것이라고 좀 계획을 얘기를 했고, 공급 규모는 체결되는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기차용이죠. 르노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순수 전기차용 LFP 배터리인 거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의 텃밭인데, 특히 이제 그 시애틀이 가져갈 물량을 LG 엔솔이 이거 뺏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으로는 처음 들어갔고 또 파우치용으로도 처음인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가 사실 중국 걸 안 쓰고 삼성 SDI 쪽에 쓴 거가 이게 NCA 배터리거든요. 또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능이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썼다는 것이고요. 그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이제 20에서 30%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설치 비용이 같은 안에 공간에 설치 비용이 덜 드는 것이고, 이 의미가 배터리 가격이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안 쓰고 NCA를 써도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입니다. 그게 커요. 그리고 또 성능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수명이 더 좋아졌습니다. 배터리들이. 그러니까 싸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최근에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개발하는 이유가 중국 업체들이 그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돈이 안 됐어요. LFP 배터리 개발할 돈이 안 됐고, 그리고 전기차를 봤을 때는 LFP 배터리 가지고는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집중을 한 것인데, 최근에 상황이 그 ESS 쪽으로의 그 수요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부산 모빌리티 쇼 다녀오셨나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PV1, PV2, PV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PV1이 되게 작아요, 차가. 사람이 탈 수 없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물류 그 상용차인데, 그 상용차에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다른 내부 안에서 좀 작은 공간을 옮길 수 있는, 아마 그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봤을 때 사람이 안 타니까. 근데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고시레이트가 필요 없어요. 고출력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에 이런 LFP 배터리가 좀 적합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 개발대에서 8.6조 투자한다고 이제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개발을 하는 게 LFP 배터리예요. 아마도 그런 쪽에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렌트라든가 뭐 짧은 거리 쓰는 그 전기차용도를 쓴다던가 그래서 지금에 쓰는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내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배터리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PV1 나중에 PV1 차량하고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게 작은 차량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런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 딱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보면은 여기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가 그 넥스트라 에너지 쪽에 그 6.4였는데 6.3기가와트시 규모의 그 ESS 배터리 공급을 하고 이제 막판 조율 중인데 이게 지난해 북미의 그 ESS 그 배터리 용량의 한 11.5% 해당 규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삼성 배터리박스 SBB 1.5로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컨테이너 단위 에너지 밀도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37% 향상이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NCA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LFP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최대 전력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SDI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 회사로부터 인정된 그 ESS용 배터리를 납품했다는 그런 레퍼런스 트럭 레코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발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수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그 ESS용 그 배터리를 투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NCA와 LFP 이 두 가지로 투트랙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2월 달부터 그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하나큐셀과 하나큐셀 미국법인과 이제 4.8기가와트시의 규모로 그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애리조나 공장에 이제 16기가와트시 규모로 짓는 그 ESS용 LFP 배터리는 잠시 보류를 좀 했죠. 한 걸로 뉴스상에 나오긴 하지만 글로벌 생산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중국 남경 공장의 라인을 그 ESS용 용 LFP 배터리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부 라인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전환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남경 공장이 연간 이제 9기가와트시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LFP 배터리로 라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ESS 산업의 급성장은 당장 지금은 테슬라가 당장의 그 출하량이 급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실적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급성장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배터리 기업들이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수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주 2주 전에 갖고 왔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유럽 같은 경우가 그 ESS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제로인 경우도 있어요. 하도 싸가지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저장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가 주요 시장이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21년도 글로벌 ESS 시장은 11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2,620억 달러인데 이게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2,831% 정도 될 겁니다. 2,800%가 이상 성장이 나오는 것이고, SNE 리서치 자료는 이보다 좀 작아요. 이게 좀 가장 높은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쪽에 아마 이제, 관련된 ESS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현재는 ESS용으로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26년부터는 북미 그 대중관세로 인해서 북미에서 생산된 그 ESS용 배터리가 중국산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LFP 배터리는 3원계 대비해서 전해액이 한 50에서 70%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해액이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수요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핵심은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해액 같은 경우가 지금 FEC 구조를 받고 그 IRA 법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캠이라든가 뭐 덕산테크페 이런 거 관련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간 건데 때문에 이제 ESS 쪽에서는 전액의 수요가 더 가장 크다는 거죠. 여기 들어간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 기업도 수요가 클 것이지만 다만 이제 3원계 대비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의 단가는 20에서 30% 낮다는 겁니다. 전액에 들어간 리튬은 3원계랑 LFP보다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ESS 시장을 봤을 때는 리튬이온 기업이 가장 수익 강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ESS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수혜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도 수혜가 되고 ESS도 같이 수혜가 되는 기업을 좀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리튬이온 기업이 가장 핵심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액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소재 업체들을 컨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캡티브 마켓을 가진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가 전구체 쪽에서의 가치가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외부 고객사에 판매를 하지만 에코프로 BM이라는 확실한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은 섹터에서도 캡티브 마켓이 있는 기업들, 고객사 확보가 잘 된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소재 기업이라도 캡티브 마켓이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그 실적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의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거나 앞으로 갖출 수 있는 기업을 잘 컨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 그냥 힌트를 좀 더 드리면 관련된 기업은 지금 500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0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는 주가가 당연히 뭐 그 뒤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500 물량이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지금 500 물량 일정과 맞춰서 사모을 거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더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글로벌 그 ESS 산업에 대한 급성장이 이제 K 배터리의 기회라는 주제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창환 부장님이 다양한 이차전지 섹터의 여러 이슈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산업을 좀 이해하시고 투자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우리 이창환 부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출연하셔가지고 전달드리는 이차전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 주신 이창환 부장님께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